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시장에서, 쪽방에서, 중소기업에서 만나뵌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새로 옮긴 천막 당사로 가려고 택시를 탔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정치인들이 맨날 싸움만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아니냐. 그 바람에 죄 없는 국민들만 죽겠다.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람한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월세조차 못 내고 있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원서를 수십 번 내도 불러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전쟁의 폐허 위에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자랑스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그 죄 하나로 머나먼 낯선 나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건설 노동자로 가서 일을 했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자식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일념 하나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땀과 눈물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잘잘못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드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중심 세력이면서도 저희는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부패와 적당히 타협했고 기득권만 누리려고 했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겠습니다. 과거의 한나라당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백지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출발로 저희는 중앙당사를 바람 부는 여의도 벌판의 천막으로 옮겼습니다. 거친 벌판으로 나가서 비, 바람을 맞으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패와는 영원히 손을 끊겠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한나라당 모든 후보의 선거 비용과 당의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엄격하고 가혹한 당 규율을 확립할 것입니다.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제명, 영구 출당 조치 등 사법기관보다 훨씬 가혹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한 부정부패 연루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책정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꼭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변하겠습니다.
비난과 막말, 부정을 위한 부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 실천하고 한나라당의 모든 후보들이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한나라당만이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우리만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당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나라당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각오도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의 분위기로 갔다면 야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극단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외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정작 선거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일당 체제가 출현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거대 여당의 출현을 정권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고 지난 1년간 보셨던 원칙 없는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나눠 가질 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분배를 요구하는 이익 집단의 목소리는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투자는 더욱 줄어들고 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갈수록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정권이 제대로 견제를 받지 않고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결국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남미 국가의 길을 걷게 될 위험이 너무도 큽니다. 이것은 제가 정부 여당을 비난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정 운영이 과연 어떠했는지 차분하게 되돌아보시고 국회까지 거대 여당이 장악을 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이 소멸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정권이 불안하고 위험한 길을 갈 때 최소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된 다음 날 명동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영락교회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계사에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이 절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 큰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바른 정치를 해서 여러분께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